참 날씨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인천에서 생활하면서 또 우리 통일 문제를 좀 앞으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통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여기 정교진 연구실장은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 중앙대로 제가 그쪽에서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서울, 대전, 부산, 경남, 강원 일부 뭐 다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을 다 우리가 선임을 했고요. 그분들이 꼭 이렇게 지역별로 조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인천은 우리 권하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구에서 구마다 다 대표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활동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인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앙위원장인데 여기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 잘 돼야 돼요. 인천이 잘 돼야지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지역에 우리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우리처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통일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이 시점에 우리가 통일준비 국민 토론이 필요한지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희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급변사태라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어요. 또 김정은이가 새롭게 들어와서 2, 3년 지나고 나서 급변사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통일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그때 우리가 왜 자꾸 통일준비라는 말을 쓰냐면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통일준비예요. 통일을 준비한다는 뜻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네를 흡수통일하려고 그딴 사태에서 지네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통일준비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저희들이 거꾸로 써가면서 통일준비를 했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에 법, 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 경제, 사회, 문학 분야에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철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국토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하우징,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군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런 분야, 심지어 우체국은 앞으로 어떻게 북한 지역에 깔 것이냐, 그런 것까지 아주 세밀히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에 준비했던 게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통일의 통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문재인 씨는 그야말로 북한 입장에서 큰 정책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지금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통일의 기반을 닦을 것인가?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같은 통일학자, 또 통일 전문가, 또 통일운동을 하시는 이런 우파 쪽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 뭔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으로 공부를 하고 북한학으로 박사를 받고 또 정식 교수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는 북한학과가 두 곳이 있어요. 저희 고려대학이 있고 동국대학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국대학은 좌편향이에요. 내재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도 학자들이 한 50명 정도 나왔어요. 박사들이. 우리도 한 50명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동국대나 뭐 국도문제연구소 또 경남대학 그런 좌편향 사람들한테 통일 문제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50명 나온 고려대 박사 중에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고대 박사님들은 공부를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하고 연구를 좋아해서 연구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교수가 유호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유호열 교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평통의 수석 부의장까지 하셨거든요. 굉장히 우리 정치학회 회장도 하시고 행동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이 이제 고문을 맡으시고 제가 이제 대표장을 맡아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우파 전문가들이 통일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 그 8도는 다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우리가 인천에 있는 조직을 하는 건데요. 지금 분단된 지 올해가 70주년입니다. 7월 27일이 우리가 휴전됐고 53년도에 휴전되지 않습니까? 딱 70년 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준비 국민포럼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되는 분이 만약에 우파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국제적인 또 이런 그 능력도 계시고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을 때는 우리랑 잘 결합해서 북한을 우리가 한번 변화시킬 수 있겠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 지도부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아래로부터의 변화, 그걸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토를 갖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10년을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북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거든요. 그것도 핵과미사일 지금 7차 핵실험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큽니다. 또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그 연료를 고체화시킨다는 것은 그냥 저장소에서 꺼내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레이더들이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그걸 잡기가 힘들어진다.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이 된 상태에서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게 김정일의 모토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사회주의 대국제는 끝이 났어요. 주민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기제가 없는 거죠. 뭘로 끌고 갈까요? 전쟁의 공포, 전쟁의 위협, 비제국주의의 공격 이런 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장마당이 활성이 돼 있고 북한의 MZ세대, 우리랑 똑같은 세대들이 이제는 김정은의 말을 신임을 하지 않아요. 또 아사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완전히 모든 그 통치 기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하나 남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혁명 중에 가정혁명 하나 남았는데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단위들을 묶어서 마지막 힘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공부하고 아주 본인 자신이 가정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큰딸인 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주애를 데리고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TV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딸이 한씩 같이 나오면서 가정의 단위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게 북한의 마지막 지금 그 카드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붕괴가 된다면 아마 동서독이 무너진 것처럼 동서독도 무너질 때 한 30년, 20년 후에 무너진다고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얘기한 그날 무너졌어요. 그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통일 준비를 잘 하고 준비를 하고 여기 뭐 이대영 교총에 있는 거 알겠지만 통일 교육도 중요해. 교육도 우리 학생들한테 통일 교육도 잘 시키고 그 통일의 필요성도 알려야 되고 분단 비용보다는 통일 비용이 훨 적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국민소득의 한 1%만 통일세를 내도 우리가 통일하고 나서 10년 동안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총 생산 우리 GDP의 한 7%만 우리가 남북한 통일되고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해주면 SOC서부터 북한 땅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최첨단의 도시국가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통일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남북한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분리경영도 하고 노동자들도 분리시켜서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 통일준비 포럼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도 또 감축을 해야 되고요. 또 통일세를 걷는 것도 어떻게 걷어야 됩니다. 또 토지 같은 것도 토지도 계속 국유화된 상태니까 그걸 유지해가면서 보상은 우리가 현금으로 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토지를 마음대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또 자재, 원료, 자본재가 좋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무상으로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지불을 한다거나 어떤 형태를 거쳐서 나만의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취업도 걱정인데 취업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생산성도 3% 4%에서 보통 통일되면 11%까지 보거든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잘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G2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G1은 미국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국가가 된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야별로 여기 다 전문가들 계시고 또 제가 아는 학자 또 전문가들을 다 모셔서 각자 분야별로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세미나를 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알리고 통일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통일 준비를 하는 단체나 어떤 협회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통일 북한 문제 한 40년 했는데요. 그런 노하우 또 뭐 여러 학자들이 한 거 다 합치면 뭐 몇천 년 돼요.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준비해서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